50대 이후 갱년기 신호 모르고 넘기면 건강 무너집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유 없이 짜증이 늘거나 밤에 자꾸 뒤척이며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혹은 갑자기 얼굴에 열이 확 오르면서 땀이 비 오듯 흐른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갱년기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갱년기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오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갱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우울증, 심지어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냥 참거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는 순간 건강의 기초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50대 초반 여성 한 분은 갱년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불면증과 우울감이 심해져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에 또 다른 분은 증상이 시작되자 곧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관리하면서 지금도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같은 갱년기,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갱년기를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편에 걸쳐 갱년기의 주요 신호, 위험, 생활 습관,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모두 풀어낼 예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나도 지금 당장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이 서실 겁니다. 갱년기의 가장 흔하고도 고통스러운 신호 중 하나는 바로 수면 장애, 즉 불면증입니다. 평소엔 잘 자던 분들도 50대 이후가 되면 새벽에 자꾸 깨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낮 동안 피로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로 이어져 일상생활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53세 여성 A씨는 몇 달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낮에는 늘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해져 가족과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갱년기 호르몬 변화가 원인이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례인 55세 여성 B씨는 증상이 나타나자 일찍 저녁 식사를 하고 자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수면 위생을 지켰습니다. 덕분에 불면증이 악화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갱년기 불면증의 핵심 원인이 호르몬 불균형이라고 말합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서 뇌 수면 주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음주,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겹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따라서 갱년기의 첫 번째 신호, 수면 장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습관 개선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정한 취침 시간을 지키고 자기 전 과식을 피하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갱년기의 무너짐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갱년기의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는 바로 안면, 홍조와 발한입니다. 흔히 얼굴에 불이 난다라고 표현하는 증상인데 이는 단순히 더위를 타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목과 가슴까지 붉게 달아오르며 땀이 흐르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52세 여성은 회의 도중 아무 이유 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흘러 당황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단순히 체질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갱년기 호르몬 불균형 때문이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체온 조절 센터가 불안정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안면 홍조와 발한은 주로 낮에 나타나지만 밤에 땀을 흘리며 자주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른바 야간 발한은 수면 질을 떨어뜨려 낮 동안 피로를 가중시킵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체온을 갑자기 올리는 요인을 피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커피나 술, 매운 음식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명상은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한 여성들은 안면, 홍조 빈도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증상은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두 번째 신호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실천한다면 충분히 완화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의 세 번째 신호는 감정 기복과 우울감입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거나 눈물이 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기분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저하가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에는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예민해졌을까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기 쉽지만 이는 몸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한 55세 여성은 갱년기 이후 가족과 자주 다투게 되면서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상담을 받고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 생활을 시작하면서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은 예전에는 활기차던 성격이었지만 갱년기에 들어서며 무기력과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모임을 자주 가지며 사회적 활동을 늘려 조금씩 기분을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갱년기의 감정 기복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지만 관리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정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아집니다. 무엇보다 혼자 참고 버티려 하지 말고 주변 가족이나 전문가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년기를 겪으며 찾아오는 우울감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방치하면 만성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신호, 감정 기복과 우울감은 반드시 주목해야 하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갱년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흔히 호소하는 신체적 변화 중 하나는 관절 통증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뻣뻣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호르몬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뼈와 관절을 보호하던 작용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관절염 위험이 커지고 더 심각한 문제는 골다공증입니다. 실제로 여성의 골다공증 발병률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으며 대부분 갱년기를 전후에 급격히 증가합니다. 골밀도가 떨어지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습니다. 예를 들어 58세 여성 C씨는 가벼운 넘어짐에도 손목이 골절되어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 골밀도가 크게 떨어져 있었고 원인은 갱년기 이후 호르몬 저하였습니다. 반대로 60세 여성 D씨는 일찍부터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기고 주 3회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면서 골다공증 위험을 크게 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갱년기 이후 특히 근력 운동과 영양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근육은 뼈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므로 스쿼트 걷기, 아령 운동 같은 생활 속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동시에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섭취를 통해 뼈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네 번째 신호인 관절 통증과 골다공증 위험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갱년기의 중요한 경고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작은 통증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갱년기의 또 다른 신호는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깜빡하는 순간이 늘지만 갱년기에는
이런 현상이 갑자기 두드러집니다.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방에 들어가 왜 들어왔는지를 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뇌가 늙어서가 아니라 호르몬 감소와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뇌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미쳐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돕습니다. 갱년기에 에스트로겐이 줄면 뇌 기능도 함께 저하되어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한 56세 여성이 씨는 회의 중 중요한 내용을 자꾸 놓쳐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독서와 글쓰기를 하며 뇌를 자극했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면서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또 다른 59세 남성 F씨는 갱년기 이후 업무 실수가 잦아져 고민이 많았지만 충분한 수면과 퍼즐 체스 같은 두뇌 활동을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뇌도 근육처럼 쓰면 강해진다고 강조합니다. 즉,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외국어 공부,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은 뇌 건강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5번째 신호인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갱년기의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우울증이나 치매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조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갱년기에 들어서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체중 증가와 대사 변화입니다. 예전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해도 어느 순간부터 뱃살이 늘어나고 살이 잘 빠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운동량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감소와 기초대사량 저하가 원인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체내 지방 분포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허벅지나 엉덩이에 쌓이던 지방이 이제는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입니다. 남성도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해 근육량이 줄고 지방이 늘어나면서 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외모 문제를 넘어서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한 54세 여성 지 씨는 갱년기 이후 급격히 체중이 늘어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조절하고 매일 30분씩 걷기를 실천하면서 체중을 서서히 줄였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58세 남성 H씨는 술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서 체중은 물론 활력까지 되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갱년기 체중 증가는 살이 찌는 게 당연한 시기라고 말하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바꿀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당분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식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국 6번째 신호는 갱년기에는 체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에 맞게 생활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체중 증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의 7번째 신호는 다소 민감하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성욕 변화와 부부 관계의 문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길 꺼리지만 실제로 갱년기에는 성욕이 줄거나 반대로 변화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감소로 질건조증, 통증, 성욕 저하가 흔히 나타납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저하로 발기 기능이 약해지거나 성욕 자체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 불편에 그치지 않고 부부관계와 정서적 유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57세 여성 I씨는 갱년기 이후 성관계가 힘들어지면서 남편과의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치료와 생활 개선을 통해 조금씩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60세 남성 제이 씨는 성욕 저하로 자신감을 잃었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아 호르몬 치료와 운동을 병행하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갱년기의 성 문제를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말고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화와 이해가 먼저이고 필요하다면 치료와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계기로 더 깊은 정서적 유대와 새로운 방식의 친밀감을 쌓는 부부도 많습니다. 따라서 7번째 신호인 성욕 변화와 관계 문제는 숨기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관리해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극복한다면 부부 관계는 오히려 더 성숙하고 안정적인 단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8번째 신호는 심혈관 질환 위험의 증가입니다. 갱년기가 시작되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혈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며 혈관 확장 기능이 떨어지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저하로 혈압과 콜레스테롤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질환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55세 여성 K씨는 갱년기 이후 혈압이 꾸준히 높아져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운동과 식습관 개선, 정기검진을 통해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대의 L씨는 갱년기 증상을 무시하다가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결국 협심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갱년기를 신호로 받아들였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갱년기를 심혈관 질환의 분기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노년기에 큰 위험을 안고 가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관리한다면 70세 이후에도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저염식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채소, 과일 등 푸른 생선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혈관 건강은 크게 개선됩니다. 셋째, 정기검진을 통해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갱년기 이후 심혈관 질환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8번째 신호는 반드시 기억하고 관리해야 할 핵심입니다. 9번째 신호는 면역력 저하와 잦은 질환입니다. 갱년기에는 호르몬 변화와 함께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감기나 염증 같은 작은 질환에도 쉽게 걸리게 됩니다. 상처가 잘낫지 않고 피로가 쌓여 회복이 더딘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 60대 여성 MC는 갱년기 이후 잦은 방광염과 감기에 시달렸지만 꾸준히 비타민과 영양제를 챙기고 수분 섭취를 늘리면서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10번째 신호는 삶의 의욕 저하와 무기력감입니다. 갱년기에는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정서적 변화도 심각합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것 같다는 무기력한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활기찬 노년기를 맞이합니다. 취미생활, 봉사활동,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는 등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갱년기의 10가지 신호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이는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이자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수면 장애, 안면 홍조, 감정 기복, 관절 통증, 기억력 저하, 체중 증가, 성욕 변화,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무기력감. 이 10가지는 피할 수 없지만 관리할 수 있는 신호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관리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갱년기 신호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소개한 10가지 중 이미 겪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